코틀린 JDSL 리액티브라는 것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알려면 조금 미리 좀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반응형 프로그래밍을 좀 생소해 하실 그런 구독자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받을 때는 항상 이제 그 동기 방식의 그 블로킹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식으로 이제 쿼리를 요청을 하면 이제 올 때까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쿼리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 쿼리 때문에 뭐 DB 쪽이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서버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많은 트래픽을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동기 방식의 쿼리 수행하는 게 너무 사용자들한테니까 개발자들한테 익숙하긴 한데 장애의 여지가 좀 많이 있다 보니 저 리액티브 형태의 그 쿼리 수행하는 방식을 니즈가 있어서. 먼저 비동기적인 데이터 스트림을 만듭니다. 생산자는 스트림에 데이터를 계속 푸시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다면 관찰자는 데이터를 구독하면 됩니다. 반응형 프로그래밍이란 데이터 스트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경사항을 당사자에게 전파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바 쪽에서 쿼리를 SQL을 실행하고 처리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JDBC라고. 모든 동작이 다 동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결국은 다 동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과거에는 돼 있었는데, 언제인지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비동기 형태의 그 JDBC 표준이 나왔거든요. R2DBC라고 있어요. R2DBC로 개발을 하면 JPA를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R2DBC가 원래는 먼저 나왔고, 스프링 데이터 R2DBC도 있어요. JPA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SQL 매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SQL을 코드로 매핑한다.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JPA의 특징들 중에 레이지 로딩이나 1차 캐시라고 하는 그 세션을 열고 거기 안에서 캐시처럼 동작하게 하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어요. 또 릴레이션 부분이라든지 R2DBC 같은 애는 그 지원이 안 돼요. 사람들이 JPA에서 리액티브한 그 쿼리를 수행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근데 이제 JPA가 이제 풀어서 보면 자와 퍼시스턴트 AP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거든요. 표준이에요. 개발 표준. 그래서 사실 JPA 자체가 뭘 어떤 구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스펙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반응형 혹은 뭐 리액티브, 비동기, 뭐 이런 형태의 스펙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대안으로 찾는 게 이제 R2DBC인 거고. 근데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는 그 JPA 구현체를 주도하는 그 오픈소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이버네이트 리액티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걔가 JPA의 그 특성을 거의 100%는 아니고 거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비동기 형태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쿼리를 수행하고 결과가 올 때까지 블로킹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비동기로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있었고요.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그 JDSL을 만들어지고 나서 리액티브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R2DBC를 구현을 해야 되나? 혹은 뭐 다른 애를 사용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다 보니 이제 하이버네이트 리액티브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써서 해야겠다. 그러면 기존에 하이버네이트 리액티브가 있었고, 그거를 코틀린 JDSL처럼 만든 것이 코틀린 JDSL 리액티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인에서 반응형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리액티브 라이브러리도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쉽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적용하려면 예를 들면 API가 있다고 하는데 API 시작부터 종료 지점까지 다 반응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코드 사이에 하나라도 블로킹되는 코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는 모든 코드를 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보통은 요거를 적용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 적용한다. 혹은 특정 API에서 걔만 리액티브로 바꾼다.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만든 거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R2DBC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걸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을 해본 적이 있고 그걸 하면서 이제 불편했던 점들도 있었고 JPA를 쓰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이제 이것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겠다. DB 때문에 죽지는 최대한 덜 죽도록 하려면 이제 이런 반응형 프로그램이 적용된 레귤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기존에 있던 하이버니트 리액티브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기존에 좀 사용하실 때 아쉬웠던 점 그런 게 있었던 걸까요? 그거를 이제 제가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생으로 하이버니트 리액티브를 사용해서 구현한 퀄이에요. 얘가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오더라고 하는 그 엔티티 두 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셀렉트해 와서 가져오는 형태인데 이제 그 중에 구매자 아이디가 5,000번 이내랑 3,000번 이내를 각각 셀렉트를 하는 거거든요. 저장한 과정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보시면 저장할 때도 그 플랫맵이라고 하는 지금 저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반응형 프로그래밍에서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뭔가 결과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저장을 하든 셀렉트를 하든 간에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다음번에 바로 뭔가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생각이랑 많이 벗어나거든요. 예, 플랫맵이라고 하는 거는 저 세션의 퍼시스트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3,000번대의 구매자 아이디의 주문을 저장하는 코드인데 이제 플랫맵으로 연결한 건 저게 비동기로 수행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시스트라는 거 호출됐을 때 즉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 어쨌든 저 플랫맵으로 또 계속 리턴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맵으로 한번 리턴 바꾸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메소드의 체인 형태로 계속 메소드를 연결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얘가 언젠가는 실행될 거야라고 하는 그 예상되는 값을 던지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저 퍼시스트라는 걸 호출을 하면 저게 언젠가 실제 언제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시점에 이게 실행될 거야라고 하는 코드 블럭을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일단 그렇네요. 네, 이것도 뭐 여기에 그 하이버니트 리액티브 플러스 크리테리아 API를 지금 같이 적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테리아 API 자체도 너무 복잡한데 거기에 하이버니트 리액티브를 이걸 얹어서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데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간단하게 뭘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되게 간단해요. 저기에 그냥 오더 두 개를 저장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거리에서는 구매자 아이디가 5,000번 이내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플랫맵에서는 또 3,000번 이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 중간중간에 테스트 코드로 이게 비교하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오더라는 엔티티를 저장하기 전에 값과 저장한 다음에 셀렉트에서 넘어온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거거든요. 어설트 뭐 이런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궁금한데요. 요게 코틀린 JD의 셀 리액티브를 네. 적용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서스펜드 펑션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 서스펜드 펑션은 뭐냐면 그러니까 코틀린에 있는 키워드예요. 서스펜드라고 하는 키워드가 달린 펑션인데 이게 실행이 되면 일단 잠깐 멈춰요. 사용자는 잘 모르지만 이 동작에 대한 처리를 그 코틀린의 그 코르틴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어딘가에다가 던져놔요. 그래서 얘가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내부적으로 스케줄링을 해서 얘 이때 실행돼야 되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실행하는. 그래서 저 화살표가 달린 애들은 다 잠깐씩 멈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코드를 보면 저기 뭐 퍼시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밑에도 퍼시스트도 되고 그 저장을 하는 코드인데 저장을 하고 저기 보면 await suspend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다리는데 이제 블로킹처럼 동작을 하는 코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실제로는 블로킹으로 동작하는 건 아니고
어웨이트를 하면 이제 비동기로 동작을 하지만 그 다음 라인이 가기 전까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사용자가 봤을 때는 동기 방식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장 2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순차적으로. 동기처럼 보이지만 비동기로. 네, 비동기로 저장을 하고 또 다른 화살표 있는 저기를 보면 싱글 쿼리라고 해서 아까 전에 싱글로 리턴 하나의 그냥 객체만 리턴한다라는 그 쿼리 팩토리 안에 있는 메소드예요. 그걸 실행해서 5,000번을 조회를 하고 있죠. 외워 조건이. 그리고 바로 밑에서 이제 실제 위에서 저장한 것의 아이디와 DB에서 셀렉트하는 아이디가 같은지 검증하는. 그 밑에도 마찬가지 3,000번 해서 검증하는. 그러니까 라인이 그 뎁스가 되게 일단 약하셨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식 방식 코드랑 거의 비슷해요. 확실히 트레이닝이 없으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런 형태로 저 어웨이트 말고 그 앞에 예제에서 이제 퍼시스트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얘를 결과를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냥 플랫맥 형태로 그 데스 타입을 넘기는 방식밖에 없거든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뭔가 블러킹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하이퍼인트 리액티브로 바로 에러를 뱉어요. 그러니까 이 세션 안에서 블러킹하는 동작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면서 에러를 뱉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실제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엔티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저런 식으로 체인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복잡하고 필테드 앱에도 복잡해요. 네. 그러니 JDSL을 잘 써보신 분이라고 하면 거의 유사한 경험을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코드를 되게 간략화할 수 있고 좀 사실 비동기라는 동작 자체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아니거든요. 절대. 이제 성능이나 좀 유연하게 그 시스템 운영하고 싶어서 비동기를 이용하는 거지 비동기로 뭐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핵심은 SQL 쿼리를 날려서 결과를 받아오고 싶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동기 방식이랑 비슷하게 동작하게 하려고 한 거죠. 한 거죠. 좀 비동기가 낯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허들을 낮춰줄 수 있는 그렇죠. 좋은 역할을 해줄 수 네. 있는. 그래서 좀 여건만 되면 저 바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또 추천해 줄 만한 그런 타겟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제 JS를 원래 쓰셨던 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직. 그리고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되게 쉽게 전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R2DBC 쓰시는 분들, 네. R2DBC나 혹은 뭐 다른 그 리액티브 SQ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그러면서 이제 JPA 경험 있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되게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모님 이게 오픈한 지 얼마 됐죠? 저희 오픈한 지 이제 5개월 가까이 됐어요. 5개월? 어떠세요? 좀 피드백 같은 게 좀 있나요? 저희가 오픈소스 공개를 하고 나서 실제 어떤 분, 이제 한국 분이셨는데요. 한국 분께서 이슈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슈를 해결하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적어주셨던 게 라이브러리가 너무 좋다고 지금 현재 자기 본인 이제 사내에서 쓰고 있는 모든 코드를 최대한 요 코트린 JPS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다 바꿔왔고 또 이슈도 없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제 그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너무 이제 저희도 감사함을 느꼈고 저희 라이브를 써준 분이 있어서 네, 그런 조금 다른 피드백도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스프링 그 책 쓰신 토비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그분 회사에서도 이걸 다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회사분들을 모아서 저한테 질문하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크리테리아 앱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 지원 안 하는 피처가 있었어요. 상속에 대한 피처가 있는데 그게 왜 없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안 쓰고 있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있었네요. 만들어야겠네요 하고 만들어서 릴리즈도 했거든요. 그 피드백은 그래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계속 지금 뭐 실제 컨트리뷰터도 생겼고요.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오픈소스의 매력이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고 또 이슈도 올라오고 GitHub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스탑 머신 눌러주시면 오픈
오픈소스의 응원이 될 것 같고요. 응원은 정말 많이 되는 거죠. 아, 이게 뭐 눌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좀 우리도 사용을 해볼까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좀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사실 프레임 팁이라고 한다면 일단 코틀린을 쓰고 계셔야 돼요. 그게 제일 큰 허들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쓰고 계시다면 사실 사용 방법은 되게 쉽고요. 저희가 그 GitHub에 그 사용 예제를 올려놨어요. 예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저희 이제 블로그, 그러니까 저희 나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제 거 파트를 보시면 거기에 제 개인 그 리파지토리에도 예제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JDSL용 쿼리 만든 거나 리액티브용 만든 거나 그래서 실제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조금 연동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좀 나도 좀 기여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기여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GitHub에 있는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방식이랑 다른 건 없어요. 각자 개인 리파지토리에다가 포크를 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플리캐스트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하시면 이제 기여를 해주시면 되고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 이거 오픈소스 하기 전에 되게 약간 두려운 게 있었어요. 내 코드가 과연 머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짜잘한 거 해도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최근에 저희 쪽에 컨트리뷰션 해주신 분들 보면 오타 수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오타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였거든요. 사용법을 적어놨는데 그게 컴파일이 안 되는 코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주 작은 것도 좋으니까 기여해 주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기여해볼 만한 뭐 이슈가 열려 있거나 그러시나요? 이슈가 열려 있긴 한데 조금 큰 거라서 새로운 거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올라왔어요. 하나는 노에스케일을 지원하는 생각입니다. ADSL이 종현 DSL이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네. 농담입니다. 네, 농담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왜냐면 JDSL이 JPA DSL이라고 이제 한정을 지으면 JPA 말고 다른 걸 이동하는 게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JDSL이 무슨 뜻인지 안 적어놨어요. 네, 뭐 누가 봐도 JPA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종현 DSL이라고 언제든지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쪽으로 확장을 또 생각을 해보고 계시나요? 네, 확장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NoSQL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사실 SQL이라는 것이 JPA가 지원해 주는 것만이 SQL이 사실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 쿼리 또한 SQL로 저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SQL 쿼리로 만약에 엘라스틱 서치 검색이 가능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DB를 바꾼다고 했을 때 저희 코틀린 JDS를 사용을 하면은 DB를 MySQL에서 우리가 엘라스틱 서치로 검색 엔진을 바꾼다 하지만 쿼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이죠. 사실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근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JDSL JPA 2.2 표준으로 지금 구현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3.0 표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 구현상의 차이는 없고 패키지명만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자바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특허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패키지를 자카르타라고 하는 걸로 바꾼 게 이제 3.0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다 JP 3.0을 지원하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프링 데이터 JPA도 그렇고 하이버네트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그거를 지원하도록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아까 말씀해주신 NoSQL은 다른 것까지 같이 할지 아니면 이거 먼저 하고 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현 DSL을 만드신 종현님께서 뭐 미래 컨트리뷰터라든지 아니면 좀 사용하실 분들 아니면 구독자분들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GitHub 들어가셔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리뷰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이슈 올려주시고 혹은 퀘스천 주셔도 되고요. 이슈로 그렇게 저희와 함께 이제 개발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여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또 하나 있는데 저희 조직에 지원하시면 네, 채용 공고도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여기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에 지원해서 저희 팀에 오시면 아주 딥하게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런 경험이 사실 쉬운 건 아니라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바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팀 내부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정말 우리 오픈소스로 오픈을 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그런 코드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코드구나라는 기분을 한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인 개발실록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코틀린 JS는 스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